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 인성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인권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갑질 예방 교육. 여러분, 갑질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갑질의 의미와 갑질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갑질이란 무엇일까요? 갑질의 뜻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대기업 직원, 공무원 직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가해진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야, 이 XX야. 이런 것도 몰라? 아침에 오면 동료들 커피 타놓으랬지?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고 자살까지 하셨다니 너무 슬프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도 슬픈 마음을 느껴요. 이뿐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던 시기에 일어난 비극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기숙사 내부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아졌지요. 그러다 보니 기숙사 내에 쓰레기가 평소의 2배 이상이 나왔다고 해요. 청소 노동자분들이 힘들어진 상황에 학교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청소하는 건물의 준공연도는 언제인가요? 건물 이름을 한자로 써보세요. 기숙사 이름을 영어로 써보세요. 청소라는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청소 노동자들에게 뽀개했어요. 굴욕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 청소 노동자는 처우 개선을 받지 못하고 급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대한민국의 신문사 회장의 손녀가 다음과 같은 폭언을 할아버지 버린 운전기사님께 하였다고 해요. 돈 벌 거면 똑바로 걸어. 머리통 한 대 때리면서 소리 지르고 싶어. 초등학교 저학년인 신문사 손녀는 욕설을 섞어가며 폭언을 했습니다. 손녀가 하는 말투와 행동은 손녀의 어머니의 언행과 닮았다고 전해집니다. 앞서 살펴본 상황들은 모두 갑질과 관련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갑질이 무엇일까요? 갑질이란 갑을 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전미사인지를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권력 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폭언, 욕설,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모두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손 아래 사람이나 직장, 학교 후배에게 막말을 하는 것은 갑질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왜 갑질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두 번째 활동 갑질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한 한국 사회.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관계성과 주체성을 중시하게 되었지요. 지금과 같은 발전된 대한민국을 이뤄낸 것은 나 자신의 공로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변인들은 자신의 공로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며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 깊은 곳에 관계성과 주체성이 깊게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알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극단적으로 화를 폭발하게 돼요. 갑질이 이처럼 극단적인 이유는 내가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갑질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사람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의욕 고취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의 긍정적인 영향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도파민에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바로 권력 중독입니다. 내가 과제를 달성하여 성취감을 얻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보다 쉽게 성취감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권력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얻으면 도파민을 보다 쉽고 강력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도한 권력 중독은 우리 뇌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즉, 다른 사람이 슬픔이나 괴로움을 겪더라도 그 감정에 공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많았어요.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렇게 권력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충동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 사소한 일에도 욱하고 격한 폭언, 무례한 행동을 쉽게 하게 된답니다. 우리 모두 도파민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도파민에 과도하게 중독되는 경우 누구나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가 이 점을 알고 갑질에 경각심을 갖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나의 아버지가 귀하듯 누군가의 아버지도 귀합니다. 일을 하고 계신 어른분들께 우리가 항상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이 세상은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비원분이 건물을 경비해 주신 덕에 우리는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경비원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동네 이웃들과 함께 순번을 정해 나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잠도 줄여가며 경비를 했어야 합니다. 나의 딸이 귀하듯 누군가의 딸도 귀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여성분들께 항상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담원분들이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요구사항을 회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님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장난을 쳤던 지난날이 후회가 돼요. 이제는 고객이라는 이유로 그분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겠어요. 나의 아들이 귀하듯 누군가의 아들도 귀합니다. 배달을 받으며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무례할 수 있지요? 만약 배달원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집에서 음식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갑질을 당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갑질을 당하였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리는 갑질이라고 합니다.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 행위를 한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사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사유 없이 민원 거부 등 부당응대 행위. 여러분은 살면서 갑질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후배들, 지금부터 바로 집합, 선배가 부른다? 다 집합 안 해? 학교에서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인 나를 집합시킨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갑질에 해당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장에 대해 검열을 한다거나 강제로 장기자랑해서 춤을 추게 한다거나 무리하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도 갑질에 해당합니다. 자, 내가 돈을 줄게. 가서 먹을 것 좀 사와. 그리고 우리 집 가서 청소 좀 깨끗하게 다 해놔. 안 깨끗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림처럼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갑질에 해당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시 자신이 하기로 한 업무를 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는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터에서는 위계 관계가 확실한 만큼 다음과 같은 갑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신입사원을 왕따시키거나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권력관계상 하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에 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질을 당하여도 보통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일을 그만두거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갑질을 당했을 때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국민콜을 통해 피해 상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10-110번입니다. 2021년 2월부터 부패, 공익신고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98번을 누르면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398 번호는 부패 신고나 공익 신고를 망설이는 국민들이나 내부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해왔습니다. 1398은 부패 행위, 공익 침해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 행위, 공직자의 행동 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1398을 통한 전화 상담은 지난 4년간 총 약 5만 건으로 전체 부패 공익 신고 상담의 약 84%에 달합니다. 혹은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여 갑질 피해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 대한 갑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청년 포털을 검색해서 접속하신 후 상담하기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또는 세종시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시면 방문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갑질의 의미와 갑질 대처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